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 싹 TV. 안녕하세요. 나라바이오 강원지점장 이효섭입니다. 저는 지금 고랭지 배추산지인 강원도 태백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 나라바이오 제품인 모두싹과 땅부자 이 제품을 애용하고 계신 또 거래처 사장님과 농가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백에서 나라바이오 대리점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농사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농사는 지금 한 2만 평 정도 규모가 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봄에는 산나물 농사를 짓고 여름에는 배추, 양배추, 무 같은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전궁이나 당귀 같은 약초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경작지는 얼마나 몇 평 정도나 되세요?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10만 평 정도. 지금 정식 전에 토양 관리부터 해서 정식 시에 침지 처리 그리고 정식 후에 이제 모두싹이나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재배하는 그 순서대로 해서 좀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작물에 지금 처음 밭에 정식 전에 그 모두싹 침지를 해서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싹을 육묘에서부터 이렇게 침지해서 나가고 하면 그 뿌리 발근력이 좋아서 발근에는 이 상당한 도움을 지금 주고 있어요, 모두싹이. 그래서 다른 농가분들 보면 뿌리 발근제나 영양제를 침지를 해갖고 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두싹을 알기 전에는 기존 농가들처럼 이렇게 그 영양제 다른 약제나 넣어서 침지를 해서 정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두싹만 샐러리, 고추, 배추 모든 작물에 그 침지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한 6월달 정식하는 배추들이 가뭄을 많이 타요. 비가 안 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모두싹 침지를 해서 정식을 하게 되면 뿌리 이제 그 발근력이 좋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가뭄에 대한 피해가 좀 작고 태백은 배추를 가장 빨리 정식을 하는 게 5월 10일쯤에 이제 밭에다 정식을 해요. 그리고 6월 달에 많이 심으시고 고랭지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태백은 9월 말 정도면 배추 수확이 다 끝납니다, 지금. 보통 보면 이제 무슨 병이 들어왔을 때 이 약재를 갖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처음부터 관리를 하셔갖고 육묘에서부터 이제 관리가 시작을 해서 약 치실 때마다 계속 이제 같이 이제 이제 혼용을 해서 이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연작 피해가 많이 여기 한 20년 동안 지으셨으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거나 대비하는 방법이 특별히 이 지역만의 특별한 특성이 있었나요? 미숙 퇴비보다 완숙 퇴비를 권장을 하고요. 또 한 품목만 계속 연작을 하지 말고 만약에 배추를 1년을 했다고 하면 약초를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배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두싹이라는 제품이 혼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제 이쪽에서 다른 영양제랑 농약이랑 이제 작물 보호제랑 이렇게 혼용했을 때 좀 문제가 없었는지랑 또 혹시 혼용상에 좀 주의할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저온기에는 이제 희석 배수에 2배까지 이제 사용을 해도 일단은 모든 농약하고 혼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카리성 약재하고는 혼용이 안 되고 다른 이제 알카리성만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온기에는 이게 정량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좀 이제 한 2배 정도 이렇게 희석을 하니까 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배추든 고추든 모든 작물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면 다른 큰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혼용을 할 때 보통 세 가지만 혼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여러 가지 약재를 같이 혼용했을 때도 좀 크게 문제는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모든 영양제나 농약은 균제 따로, 충제 따로, 영양제 따로 단일 품목을 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지출이 되고 지금
농사 짓는 데에도 예전에 그 이제 300평 기준을 잡아서 예전에 농사 지을 때 50만 원이 이제 농비가 들어갔다고 예를 가정하에 들어갔다면 지금은 100만 원이 들어가요. 더 들어가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약재를 이제 단일 품목을 심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적이 안 되니까 뭐 다른 약재들을 혼용을 해도 큰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일반 이 영양자재나 작물보재나 이렇게 혼용해서 치신다고 했을 때 혹시 모두싹이라는 제품은 촉매작용이 굉장히 좀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낙효 상승이나 뭐 아니면은 영양 성분이나 이런 이렇게 생육에 좀 더 도움이 되는지 낙효도 좀 더 이렇게 증대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였었는지 부터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모두싹을 좀 이제 한 2배 정도에서 치면 작물들이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무슨 억제제를 넣지 않아도 포함을 안 해도 그 단일 품목을 갖고도 억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보면은 이 모두싹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래 보면은 무슨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용해 본 결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모두싹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이 제가 사용해 본 그 경험상 보면은 뿌리 혹병에 좀 도움이 돼요. 이게 같이 이제 그 어차피 그 배추든 뭐든 정식 전에 뿌리 혹병 약재를 이제 살포를 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 그 단일 약재만 이제 살포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같이 이제 육묘에서 침지를 내서 정식을 하면 뿌리 혹병이 이제 예방이 되는 거죠. 예방이 된다. 예. 그 전에 이제 단일 이제 뿌리 혹병 약재만 쳤을 때 네네. 뭐 이제 그 병균이 들어오는 게 뭐 한 30% 들어왔다. 네. 그러면 이 모두싹을 같이 이제 침지를 하고 정식을 했을 때 한 5% 10%밖에 이제 안 들어오니까 화학 그 농약으로 한번 입제로 뿌린 상태예요. 근데도 왔어요. 한번 뽑아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오돌톨톨하잖아요. 아니 무슨 뿌리가 포도 난 것처럼 포도송이 이게- 이렇게 달린 것처럼 지금 이게 뿌리 혹입니다. 이게. 너무 네. 징그럽게 생겼어. 그래서 뿌리 혹병 뭐- 몇 번 뿌리셨어요? 지금 2번 했습니다. 언제요? 어제 하고 네. 이틀 전에 하고 연짝으로 예, 뿌리가 나왔대요. 대박. 예, 지금 이것이 뿌리 혹이 지금 생기잖아요. 있었는데 예, 여기 뿌리가 예, 확실히 확연히 달라요. 예. 새 뿌리가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이제. 네네. 여기 뿌리 혹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오. 좀 그리고 이게 이게- 호전되고 있는 상태예요. 오. 예. 이게 지금 보죠? 아. 이게 보면 이제 물러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네. 이게 없어지는구나. 와, 신기해. 네. 이게 모두- 이것 봐요, 이것 봐요. 이거. 오! 녹았다. 전 신기하네요. 지금 새 뿌리가 지금 뿌리욕을 뚫고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이렇게 녹는 것을 음. 보니까 어떠세요?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녹을 거라고? 아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육 억제제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때도 혹시 모두싹이랑 같이 혼용을 했을 때 좀 주의사항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 좀. 그러니까 이 배추는 뭐 배추든 뭐든 모든 농사는 그 이제 자기 가장 중요한 게 그 토양하고 기후하고 이런 거 모든 걸 이제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내 땅에 농사를 지을 때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이제 가장 이제 그 맞춰서 해야 되는데 기후에 따라서 이제 그 억제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그 억제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모도싹을 같이 억제제 혼용을 하게 되면 한 2배 이상 억제가 더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고냉지 같은 경우는 여름 배추다 보니까 약재 살포를 분명 뭐 아침부터 하신다고 해도 낮에도 살포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모두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낮에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살포를 좀 안 이게 뭐 권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고냉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이 온도가 좀 낮고
뭐 일반 지역에 비해서 그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낮에도 살포를 했었을 때 혹시 문제는 없으셨는지랑 혹시 그때 살포했을 때 좀 주의하실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좀. 태백은 기본 지금 해발이 지금 저희 여기 있는 데가 여기 지금 한 800 나오나? 700. 700. 기본적으로 해발 고지가 600에서 700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태백도 이 기후 변화로 해서 많이 이제 여름에는 고온기가 됐어요. 많이 따뜻하거든요. 예, 제가 해보니까 그 아침 일찍 이슬 있을 때 그때 뭐 이제 다른 약초 혼용하고 이제 모두싹을 넣었을 때 2배까지는 괜찮아요. 그 오후 늦게 해가 떨어졌을 때 그때도 괜찮고. 근데 다만 이제 낮에 이제 한 뭐 여기 이제 약 치는 거 보면 보통 한 12시에서 한 2시까지는 약제 살포를 안 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워서요. 예, 그러면 아침 10시에서 뭐 11시, 12시까지 약제 살포를 한다. 아니면 오후 이제 2시에서 뭐 4시 사이 약제 살포를 한다. 그러면 정량만 넣어야 돼요. 예, 뭐 1.5배나 2배를 넣으니까 이 억제도 많이 되고 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런 부분도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모두싹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모두싹을 사용하시는 분들 꼭 알아야 될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육묘에서 꾸준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효과를 보고 가장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육묘에서부터 관리가 들어가야지 뭐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병균 들어온 뒤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처음부터 꾸준하게 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예방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저는 사실 방송도 100% 안 믿거든요. 방송 스포츠 축구 선수들이 꼬링을 넣는 거 내가 인정을 하지만 다른 뉴스 같은 경우에 뭐 사건 사고도 100% 안 믿어요. 직접 써보지 않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써봤을 때 권장을 한다 그러면은 믿고 쓰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사장님한테 그러면 모두싹을 한번 드릴 테니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항상 실험을 많이 하니까 예, 써볼 의향은 있죠. 모두싹을 이용해서 육묘 단계부터 이렇게 하셨었는데 수확 시기에 혹시 뭐 좀 어떤 차이가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두싹 나라바이오 대리점을 했는 지가 지금 올해가 4년 차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처음 갖고 왔을 때 첫 해에 안 팔았어요. 회사에다가 내가 직접 해보고 써보고 팔 테니까 달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토양하고 기후하고 약재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암만 좋은 약재도 토양하고 기후하고 안 맞아 떨어지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 제가 그래 해보니까 제가 모두싹을 갖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배추 같은 경우 뿌리병에 좋다. 도움을 준다. 도움을 준다. 예. 예방이 된다는 말이죠. 예, 예방이 된다. 뿌리 혹병에. 그리고 무름병에 효과를 줘요. 배추든 제가 샐러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모두싹을 이제 관주로 밀어놓고 위에 연면 시비를 하고 했을 때 하고 네. 안 했을 때 하고 무름병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름병이 예를 들어서 이 밭에 한 50%가 들어온다. 근데 모두싹을 갖다 관주하고 연면 시비를 했을 때 거의 뭐 한 70% 이상은 잡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동안 배추 농사를 이제 모두싹을 이제 연면 시비하고 간주를 했어요. 근데 그 밭이 뿌리병하고 무름병이 되게 심한 밭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밭이 3,600평인데, 그러면 보통 배추 한 대가 300평에 한 대가 나온다 보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전에는 3,600평에서 수확을 많이 하면 5돈차 기준 잡아갖고 한 7대, 8대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3,600평이면은 12대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못했는데, 모두싹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부터는 지금 뭐 10대는 안 빠지니까, 10대 이상은 나오니까. 기본으로 이제 그 정도는. 네. 뭐 모두싹이든 뭐 아미노산 저제 칼슘제를 쓸 때 이 성장 위에 옆 이제 몸뚱이 튼튼해지라고 치는 게 아니고 뿌리가 튼튼해지라고 살포를 합니다. 작업할 때 이제 작업팀들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요. 쉽게 넘어가서 칼을 대야 되는데 쉽게 안 넘어가니까. 왜 안 넘어가는
뿌리가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잔병이 없으니까 튼튼하게 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뿌리 활착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꾼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상태를 보고 관찰을 하고 거기에 다 처방을 해야 그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봐요. 직접 농사를 짓고 이제 뭐 이렇게 나라바이오 대리점 판매도 하고 퇴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완숙 퇴비를 넣어야 되고요. 예, 완숙 퇴비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모도싹이나 땅부자가 이게 만병통치약이고 모든 저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육묘에서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후하고 토양하고 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농사를 조금 짓든 많이 짓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이 모두싹이라는 제품은 어떤 병해가 작물에 침입을 했거나 이랬을 때 사용하시는 것보다 예방 위주로 초기부터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농사를 직접 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인 밭에 가서 항상 뭐 체크하면서 또 본인의 이제 처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지금 가장 많은 오해가 있으신 모두싹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냥 모두싹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과 같이 혼용해서 쓰거나 이랬을 때 그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